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스베가스를 여행하기 위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을 꼽으라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갈 관광지인 것 같은데요. 나이아가라하고 라스베가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꼭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네바다주 사막 가운데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카지노가 많은 도박의 도시입니다. 물론 관광도 많이 하지만요. 뿐만 아니고 결혼과 이혼 수속이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입국 심사 같은 걸 받을 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입국 심사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카지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이런 호텔들에서 카지노뿐만이 아니고요. 각종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개최하는데 TV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권투 같은 것을 할 때 좀 빅매치가 있으면 이런 라스베가스 특설 링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준비할 거는 이제 언제 갈지, 그 다음에 비행기하고 호텔, 요 정도만 예약을 하시고 가셔도 충분히 나머지는 다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언제 갈지를 생각하신다면 우선 관광을 중점을 두시고 계시다면 봄이나 가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쇼핑을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1월 말에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아마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갬블이 목적이신 분들은 라스베가스보다는 강원랜드나 필리핀 같은 곳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시면 카지노는 이제 슬롯머신 같은 걸 조금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좀 더 재밌게 하시려면 블랙잭 같은 거를 좀 배워서 가시면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봄이나 가을을 이제 관광에 중점을 둔다면 봄이나 가을을 추천드렸고, 쇼핑을 하신다면 11월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왜냐하면 11월 말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날씨는 제가 갔던 11월 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11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했고요. 한국의 따뜻한 가을 날씨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것도 설명이 좀 애매할 수 있는 게 11월 말이기 때문에 이쪽 그 호텔 쪽에서 마련한 특설 스케이트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옆에 호텔의 야외 수영장에서는 이제 수영을 하고 선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좀 대비가 되니까 내가 외국에 나와 있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날씨였고요. 실제로 비는 잘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와서 1년에 그렇게 비 오는 날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이 좀 제가 갔었던 기간 중에 운이 없게 좀 비가 좀 왔었고요. 위치나 교통 같은 것들은 일단 가시기 전에 조금 숙지를 해놓으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기하고 숙박이겠죠. 비행기는 워낙에 예약하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예약을 했을 때는 11월 말에 가는 거였기 때문에 성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수기에 좀 가까웠는데 이것도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1회 경유, 그러니까 시애틀을 경유해서 가는 비행기를 예약을 했었는데 저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오신 분들은 직항, 라스베가스 직항편으로 오셨는데 저랑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하거나 비수기 때는 너무 빨리 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아마 예약을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간에 맞춰서,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천차만별이니까 잘 보시고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텔인데,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산을 잘 보고 뭐 예약을 하시겠지만,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1박에 7만 원, 8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박에 뭐 20몇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일단 위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스트립이라고 해서 양옆으로 호텔들이 쭉 있는 이 도로를 이제 스트립이라고 부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묵었던 호텔을 말씀드리면 저는 두 군데를 묵었습니다. 베스트 웨스턴 카지노 로얄이라는 호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제 절반 정도는 그쪽에 묵었고, 나중에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묵을 때는 룩소라는 호텔에 묵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 더 나으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베스트 웨스턴 카지노 로얄을 꼽겠습니다. 일단 뷰는 좋지 않아요. 여기는 뷰가 안 보입니다. 바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광지에 온, 그러니까 그 뭐 높은 곳에서 호텔에서 바라보는 그런 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너무 조용하고요. 어 그리고 방 안에 커피 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뭐 커피 같은 거를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고, 한국 분들이면 이제 뭐 술을 드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뭐 컵라면 같은 거라도 하나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 뜨거운 물을 끓이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커피포트 같은 걸 제공해주는 호텔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선택했을 때는 이 카지노 로얄이라는 호텔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좋았던 게, 카지노 로얄은 바로 옆에 맥도날드, 그 다음에 푸드코트, 그리고 편의점, 티켓박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먹고 싶을 때는 맥도날드 가서 뭐 간단하게 먹어도 되고요. 그런 것만 먹을 순 없으니까 옆에 중국 그러니까 그 푸드코트 내에 중국 음식, 멕시코 음식, 뭐 피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코너코너별로 다 따로 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가서 한 끼는 중국 음식 먹고 한 끼는 멕시코 음식 먹고 한 끼는 피자 먹고 이럴 수도 있고요. 편의점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편의점이 한 5분 거리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스트립의 한 중간 정도에 있고 미라지 호텔의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냥 안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치상으로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는데 거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위치에 있는 그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건 그 위치 상에서 모든 게 이렇게 다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어, 미라지 호텔 같은 곳에서는 공짜 쇼가 있는데 호텔 앞에서는 화산 쇼가 있습니다. 그걸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들락날락 하면서. 굉장히 뭐 위치상으로 편리하고 커피포트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카지노 로얄이라는 호텔이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다른 호텔 좀 싼데 아니면 특급 호텔 같은 것들 중에서 괜찮은 가격에 잡으실 수 있는 호텔이 있으시다면 그런 호텔도 당연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카지노 로얄의 그 게임장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안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2달러짜리 핫도그를 파는 곳이 있어요. 좀 이렇게 길쭉한 핫도그가 있는데 아마 코스트코 같은데 많이 가보신 분들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핫도그가 기억이 나실 건데 그 핫도그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길어요. 길고 어, 그 코스트코 파는 핫도그의 한 2배 정도 되는 길이 되는 핫도그를 2불 정도에 파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핫도그라는 거를 파는 거는 이런 식으로 파는구나 하는 거를 뭐 느껴보시고 싶은 분이라면 한 번 정도 사 드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 그리고 나중에 묵었던 룩소라는 호텔은 피라미드처럼 생겨서 굉장히 특이하긴 합니다. 안쪽에 뭐 스핑크스 모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집트의 그런 문양들로 석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장식들을 해놨는데요. 예쁘고 다 좋긴 한데 룩소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물론 이제
그 호텔 직원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요. 아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라미드면 무덤인데 무덤에서 잠을 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좀 가격이 좀 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아,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호텔까지 가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간편하죠. 두 번째는 국내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는 뭐 정확하게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나라시라는 그걸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여행 갈 때도 같이 실어다 주시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국내에서 알아놓으셔서 예약을 하고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픽업을 해서 호텔까지 데려다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가격은 뭐 둘 다 꽤 나오겠죠. 근데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가 원체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택시를 타나 아니면 그런 걸 하나 그렇게까지 뭐 비싼 가격으로 가시진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이제 좀 돌아가는 기사들이 있긴 있어요. 택시 같은 경우를 타면.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 말고 그다음에 스타크래프트 같이 생긴 그런 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가보면 이제 티켓 부스 같은 거 쭉 있고요. 각 그 티켓 부스마다 이제 어느 호텔 가격이 쭉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인당 얼마 뭐 이렇게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제일 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싸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호텔 얘기하고 가격 지불하고 티켓을 사면 뭐 이제 정류장 같이 생긴 곳에 서 있으면 그 스타크래프트가 와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쪽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가장 간편한 방법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과 비행기 숙박 정도까지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쇼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 등 쇼핑 정도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